클레멘타인은 8월 말에 귀국했고 우리 모두는 클레멘타인의 건강이 훨씬 나아진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클레멘타인의 병은 회복이 오래 걸렸고 힘들었으나 이제는 정말로 많이 나아진 것처럼 보였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9월 중순까지 차트웰에 머물렀다. 그러나 윈스턴은 9월 중순에 로케브린으로 갔고 클레멘타인은 차트웰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런던으로 가서 극장 구경을 많이 다녔다. 프랑스에서 날아오는 윈스턴의 편지들은 클레멘타인의 건강이 회복된 것에 대해 윈스턴이 기쁨과 안도의 숨을 표시하는 것들이었다. 9월 24일에 윈스턴은 클레멘타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보, 당신의 편지를 받아보고 정말 기뻤소. 필적에는 힘이 서려 있더군요. 윈스턴이 수상직을 그만둔 후에 앤토니 몬터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윈스턴의 일을 돌봐주게 되었다. 앤토니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공군에 근무했고 공군 수훈 십자훈장을 받았던 사람이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외무부에 들어갔다가 수상의 개인 비서가 되었다. 비서 생활을 하는 도중에 앤토니는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의 존경과 신임을 받았고 윈스턴이 수상직을 그만두자 그는 외무성에서 전출되어 윈스턴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 윈스턴은 수상직을 그만두면서 사망할 때까지 세계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막론하고 그의 일들은 공무의 훈련을 받은 어떤 사람에 의해 관장되는 것이 중요한 일로 되었다. 윈스턴은 자신의 모든 일을 앤토니에게 털어놓았고 클레멘타인은 많은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그에게 의존했다. 수년 동안 윈스턴은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별장 하나를 살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이 계획을 처음부터 실망의 눈으로 보았다. 그것도 그럴 것이 클레멘타인은 두 집을 운영하느라고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비에라에 집을 하나 갖겠다는 생각은 윈스턴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었다. 그는 햇빛이 쬐는 그곳을 좋아했다. 거기서는 몇 달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햇빛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수상직에서 물러나자 윈스턴은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윈스턴이 프랑스에 있는 집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클레멘타인도 마음을 터놓고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문제들이 더 크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우선 훌륭한 집을 골라야 하고 그 집을 사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그것을 손질해야 하고 고용을 두어 운영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클레멘타인이 볼 때 윈스턴이 이러한 집을 구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이라는 것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윈스턴은 클레멘타인의 신중하고 실제적인 반대 의사에 대해 즐거운 태도로 콧방귀를 뀌었는데 이것은 클레멘타인을 짜증나게 만들었다. 가족들도 이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소 양분되었다. 우리들은 양쪽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이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별장을 갖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동정을 하는 정도였다. 1955년부터 2년 동안 윈스턴은 남부 프랑스에 가면 항상 별장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답사팀을 보내어 별장을 알아보게 했다. 지방신문들은 윈스턴의 별장 탐색에 대해서 매일 보도했다. 윈스턴도 자신이 집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클레멘타인에게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윈스턴은 아름다운 별장이 나타나서 클레멘타인이 그 집의 매력을 느끼기를 바랐다. 그러나 윈스턴의 별장 탐색 활동은 클레멘타인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다. 그래서 1955년 11월에 프랑스에서 윈스턴과 같이 있었던 사라는 클레멘타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들은 별장을 산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별장들을 보러 다녔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엄마와 상의하지 않고는 별장을 사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태양을 정말로 사랑해요. 1949년부터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가끔 라카폰시나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때때로 맥스 비버브루크가 들르곤 했다. 윈스턴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했으나 클레멘타인은 싫어했다. 그러면서도 클레멘타인은 우리 자식들의 방문을 받거나 아니면 앤토니 몬테규 브라운과 그의 부인 노니의 방문을 받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이 옛 친구를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맥스와의 오래된 적대감을 청산했으며 맥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의 매력적인 면을 클레멘타인에게 보여주었다. 윈스턴은 클레멘타인이 맥스와 적대적 감정이 없어진 것을 보고 크게 만족해했다. 왜냐하면 맥스 비버브루크는 윈스턴의 50년 친구였기 때문이다. 1956년 1월에 윈스턴이 남부 프랑스의 로케브린에 가 있는 동안 클레멘타인은 병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로케브린에서 윈스턴은 에버리 리버스 시의 라파우사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 후 곧 클레멘타인은 몸조리를 하기 위해 실론으로 갔다. 이때 윈스턴이 클레멘타인에게 보낸 편지들은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집에 대한 아름다움과 안락함, 그리고 집주인의 친절과 사려 깊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방문 기간 중 윈스턴은 에머리와 웬디와 함께 가구가 들어있는 전세 별장을 열심히 찾았다. 클레멘타인은 1959년 말에 라파우사를 처음 방문했다. 그러나 그녀는 약속들이 있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다음 2, 3년 동안 윈스턴은 라파우사에 10번 들렸으나 클레멘타인은 그와 4번밖에 같이 있지 않았다. 에머리와 웬디는 되풀이해서 클레멘타인을 초청했고 윈스턴도 초청을 수락하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라파우사에서는 재미를 보지 못했다. 클레멘타인은 라파우사에서의 생활은 폐쇄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기서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자동차를 탈 때 빌어야 했으며 산허리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별장 밖에서 산책하기는 어려웠다. 윈스턴은 오전에는 침대에서 일을 했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그림을 그리고 휴식을 취했다. 저녁이면 잠시 가드놀이를 했다. 윈스턴은 클레멘타인이 라파우사에 같이 있는 것을 좋아했으나 클레멘타인은 같이 상대하면서 재미있게 지낼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에머리와 웬디는 정성을 다해서 윈스턴을 돌봐주었고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열성을 다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계획의 포로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런던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욱 좋았다. 또한 기억해야 할 일은 클레멘타인이 리비에라를 오랫동안 싫어했다는 사실이다. 1959년 이후에 윈스턴이 몽테카를로에 있는 파리 호텔에 투숙했을 때 클레멘타인은 대개 그의 방문의 일부 기간 동안만 그와 동행했었는데 그것은 정말로 일종의 고행이었다. 1960년 1월에 클레멘타인은 리비에라에서 사라에게 편지를 보냈다. 리비에라는 지겨운 곳이야. 이곳은 내가 꽃가게를 차리거나 아니면 웨이터 노릇을 하면 좋은 곳이야. 그러나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의 휴일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게 된 새로운 요소가 나타났다. 윈스턴이 라파우사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그리스의 선주이며 백만장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와 사귀게 되었다. 윈스턴은 병원에 있는 클레멘타인에게 1956년 1월 17일에 편지를 썼다. 랜돌프는 지난 밤에 오나시스를 그의 큰 요트와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했소. 그는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소. 그는 능력 있고 능란한 사람이었소. 고래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리고 나의 손에다 키스를 했소. 얼마 후에 별장에 머무르고 있던 일행들은 오나시스 씨와 그의 부인 티나로부터 크리스티나호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초청을 받았다. 윈스턴은 오나시스가 자기에게 그 요트를 빌려주겠다고 제의했으나 수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윈스턴은 2월 8일자 편지에서 클레멘타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그 요트는 내가 본 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였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